비가 내렸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이재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이사날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건설회사 부장. 결혼한 지 거의 30년. 두 아이는 이미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스카이뷰 아파트.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곳이었습니다. 최미연은 지난 2년간 그곳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나은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투자 가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망설였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승진도 했고 수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미연은 기뻐했습니다. 이사업체는 아침 9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재훈은 커피를 마시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30년의 흔적들.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했습니다. 화장도 진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필요한 거 몇 개 사러 갔어요. 이사하면 바로 써야 할 것들이요.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요? 편의점 갔다가 좀 걸었어요. 날씨도 괜찮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걷는다는 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이사센터입니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김태우. 이사팀 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재훈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6명. 그들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으시네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재훈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요. 이제 우리 둘뿐이라. 그래도 새 아파트로 가시니 좋으시겠어요. 스카이뷰 아파트요? 거기 정말 좋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네, 거기서도 일한 적 있습니다. 고급스럽더라고요. 태우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습니다. 짐은 거의 트럭에 실렸습니다. 재훈은 서재에서 마지막 박스를 닫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태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재훈이 일어섰습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장님 댁 사모님이요. 새 아파트에 아는 분 계세요? 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태우는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얼마 전에 거기서 일할 때요. 404동 근처에서 사모님 같은 분을 본 것 같아서요.
재훈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404동요? 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우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언제요? 재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한 2달 전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닮으신 분이 계셔서요. 태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착각한 겁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4동.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스카이뷰 아파트는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404동은 그들이 이사갈 곳에서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미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젖은 도로,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끊은 지 오래됐지만 오늘은 필요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따가웠습니다. 착각이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우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잠깐의 망설임, 그 어색한 미소. 여보, 출발해요. 미연이 현관에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재훈은 담배를 끄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미연은 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기대돼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이사 트럭이 앞서 출발했습니다. 재훈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좌우로.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재훈은 미연을 힐끔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404동.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의심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균열처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스카이뷰 아파트. 새 집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짐은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미연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웃곤 했습니다. 역시 여기가 좋네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미묘했습니다. 미연은 화장을 더 진하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마트 좀 갈게요.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손에 든 게 없었습니다. 전화도 달라졌습니다. 벨이 울리면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끊고 나오면 얼굴이 붉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아, 대학 동창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우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404동에서 사모님을 봤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미연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가기로 했어요. 하룻밤 자고 올게요. 재우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아니에요. 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깜빡했네요. 미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누구랑 가는데요? 대학 동기들이요. 3명. 다 아시잖아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고마워요. 미연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가방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미연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재우는 창가로 갔습니다. 아내가 로비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성이사센터. 김태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이재훈입니다. 지난주에 이사한. 아,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재훈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요. 404동에서 제 아내를 보셨다고.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장님, 그건 제발입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알아야겠습니다. 페리.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태우가 말했습니다.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월요일 오후. 재훈은 한성이사센터를 찾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태우는 구석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을 보자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태우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재훈은 거절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 아내가 어딘가 다른 곳을 드나들고 있다면 저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니까요. 태우는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태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요. 404동 7층 702호. 집에 법률 서적이 많았고 박스에 고급 부동산 개발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이는요? 4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말쑥하게 입었고요.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장님, 제가 본 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재훈이 끊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태우가 그를 불렀습니다. 부장님. 네. 이 일은 저희끼리만 알고 있겠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주민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404동 702호. 강민혁. 이름이 떴습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고급 주택 단지 개발, 수십억대 프로젝트. 재훈은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주말이 다시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귀걸이도 했습니다. 그래요. 재훈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이 나간 후 재훈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미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이 아닌 산책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04동 방향이었습니다. 재훈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미연은 멈춰 섰습니다. 회색 SUV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은 자연스럽게 올라탔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재훈은 택시를 불렀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제 아내 차입니다. 깜짝 놀래켜 주려고요. 재훈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기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출발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한적한 도로, 가로수, 저녁 노을.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미연과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키가 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연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택시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나왔습니다. 차는 더 멀리 갔습니다. 외곽, 낡은 건물들, 모텔 간판. 차가 주차장에 섰습니다. 미연과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가 미연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연은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님? 기사가 물었습니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켜진 창문들, 커튼이 쳐진 방들. 돌아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훈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립탐정 서울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재훈은 리뷰가 가장 많은 곳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의뢰 요청 내용, 배우자 외도 조사, 증거, 확보 필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훈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무거운 분노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그는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그리고 그 다음은 복수.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탐정의 이름은 박정수였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의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재훈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재훈 씨시죠? 박정수는 50대였습니다. 회색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세요. 재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정수는 마주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일단 기본 조사는 끝났습니다. 대상자는 강민혁, 404동 702호 거주. 부동산 개발 전문가입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정장 차림,
고급차에서 내리는 모습. 이 사람과 부인이 만난 건 확인됐습니다. 다음 사진. 미연과 민혁이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모텔 주차장.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민혁이 미연의 허리에 손을 두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더 필요하십니까?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예. 재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결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만날 것 같습니다. 패턴이 일정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고 싶습니다. 박정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재훈은 단호했습니다. 제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11시. 박정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대상자 움직임. 강남 카페. 2시 예약 확인. 재훈은 회사 업무를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미연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화장이 짙었습니다. 재훈은 카페에 일시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2층 건물. 창가 좌석이 보였습니다. 그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웠습니다. 박정수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기입니다. 박정수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창가 테이블. 예약석입니다. 1시 50분. 회색 SUV가 도착했습니다. 강민혁이 내렸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2시 정각.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미연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은 숨을 참았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재훈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같이 가시죠. 박정수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반쯤 찼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2층입니다. 박정수가 속삭였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은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과 민혁. 재훈은 뒤쪽 구석자리로 갔습니다. 박정수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등이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박정수가 주문했습니다. 재훈은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어? 바빴어요. 남편이 집에 계속 있더라고요.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힘들었겠네. 그래도 이제 같은 단지니까 자주 볼 수 있잖아. 맞아요. 미연이 웃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어요. 꿈이 아니야. 민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3년을 기다렸잖아.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보자. 재훈은 손을 떨었습니다. 3년. 그 숫자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이사까지 시켜줘서. 당연하지. 멀리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민혁이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야. 재훈은 일어섰습니다. 박정수가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재우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재우는 두 사람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미연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민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세요? 아니에요. 미연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냥 친구. 재우는 웃었습니다.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만난 친구. 미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우는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혁 씨. 404동 702호. 맞죠?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3년 동안 만나셨죠. 우리 가족이 이사 온 것도 당신 때문이고요. 잠깐만요. 민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어때서요?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제 아내와 모텔에 드나든 사람이 뭘 부끄러워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요? 재훈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지금 이 대화도 녹음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재생 버튼이 깜박였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봐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재훈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진정하래요. 잘못했어요. 미연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발 여기서는. 부끄럽습니까? 재훈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배신은 안 부끄럽고 들키는 게 부끄럽습니까?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뒤돌아섰습니다. 박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미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사진, 날짜, 장소 모두 정리해서요. 감사합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겠네요. 좋은 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훈은 휴대폰을 받습니다. 미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제발. 재훈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결심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치밀한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 미연은 없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아빠? 딸 지은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빠도 데리고 와. 알았어요. 일요일 오전. 지은과 아들 우진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는요? 앉아라. 재훈이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3과 21. 아직 어렸습니다. 아빠가 엄마랑 이혼할 거야.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요? 3년. 재훈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그 남자 때문이야. 같은 단지에 살아. 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턱을 떨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구예요? 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그 새끼가 누군데 우리 가족을. 우진아. 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가 처리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은아, 우진아. 우진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은 돌아섰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짐 싸. 재훈이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 여보. 우리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미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지은아, 우진아. 말 걸지 마세요. 우진이 등을 돌렸습니다. 미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훈이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재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재훈은 법무법인 정상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김현우였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 증거가 확실하네요. 김현우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진, 녹음, 탐정 보고서. 이 정도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은요? 유책 배우자이므로 불리합니다. 50, 50이 아니라 30, 70 정도 예상됩니다. 부인 쪽이 30.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 남성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요. 김현우는 펜을 두드렸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1년은 봐야 해요. 상관없습니다. 재훈은 단호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재훈은 박정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강민혁의 직장. 알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대림빌딩 12층. 왜요?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위를 하고 싶습니다. 시위요?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요. 부정한 개발업자에게 프로젝트를 맡기시겠습니까? 같은 문구로. 박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안 되게 할 수 있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부탁합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 이름은 드러내지 말고요. 박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드리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대림빌딩 앞.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검은 마스크, 검은 모자.
손에는 피켓이 있었습니다. 기혼 여성과 3년 불륜한 부동산 개발자, 믿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건물 로비 직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합법적인 시위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겁니다. 전단지도 배포됐습니다. 404동 강민혁의 진실,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강민혁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피켓을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치워. 합법입니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재훈 씨.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재훈은 차분했습니다. 우리 회사 앞에서 시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고소하세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부 사실이죠. 사실을 말하는 게 명예훼손인가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3년 동안 제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이 뭘 따집니까? 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강민혁 씨, 제발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혁이 애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연 씨를 사랑했어요. 당신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랑이요? 재훈은 웃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게 사랑인가요?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3년 동안 숨어서. 재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2주 후 민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재훈 씨.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3개월 정직이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다만 당신이 대가를 치르길 바랄 뿐입니다. 이미 충분히 치렀어요. 아니요.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부동산 회사 웹사이트에서 강민혁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박정수가 확인해 줬습니다. 해고됐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돌았다고 하네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이혼 소송은 11개월 걸렸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최미연. 재산 분할 70대 30. 위자료 8천만 원. 강민혁에게도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인용. 김현우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카이뷰 아파트도 부장님 명의로 정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재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혼자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침실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연락했습니다. 지은은 한 달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오지는 전화만 했습니다.
둘 다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혼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혼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최미연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재혼은 침묵했습니다. 제발요. 5분만. 재혼은 문을 열었습니다. 미연은 초췌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코트. 들어오지 마. 재혼이 말했습니다. 거기 서서 하세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재혼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다 제 탓이라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그래서요? 도와줄 수 없을까요? 미연이 애원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도. 안 됩니다. 재혼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할 일입니다. 여보, 저는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재혼이 끊어 말했습니다. 11개월 전에 끝났어요. 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을 속였잖아요. 우리 애들도 속였고.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재훈은 문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제가 엄마예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자격을 잃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책임을 저버린 사람은 자격도 잃는 거예요.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미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은 돌아서서 거실로 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발코니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들, 수많은 삶들. 그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복수였을까?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강민혁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미연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미연은 재산의 30%만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물었습니다. 아이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재혼은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지만 나는 행복한가?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30년의 결혼, 두 아이, 추억들 모두 제로 변했습니다. 재훈은 담배를 껐습니다. 그래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낫다. 월요일 아침 재훈은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그를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했습니다. 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점심시간 재훈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응. 이번 주말에 갈게요. 우진이도 데리고요. 재훈은 놀랐습니다. 우진이도? 네. 오빠가 아빠 보고 싶대요. 재훈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아빠.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재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혼자가 아니에요. 재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지은과 우진이 도착했습니다. 피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좋아하시는 거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자를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응, 잘하셨어요. 재호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혼 말이에요. 그냥 참고 사시는 것보다 나았어요.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가 옳았어요.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재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지은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아요. 셋이서.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객실에서 잤습니다. 재호는 다시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배신, 분노, 복수, 이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삶. 혼자지만 정직한 삶. 쓸쓸하지만 떳떳한 삶. 재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끝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아이들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계란, 토스트, 커피. 단순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도 올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재호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재호는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재호는 준비했습니다. 살아갈 준비를, 올바르게 살아갈 준비를. 이것은 파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의 이야기였습니다. 존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재훈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섰습니다. 홀로. 하지만 떳떳하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